자, 안녕하세요. 채널 제너시스 박입니다. 2019 서울 머니쇼 영상을 특강 내용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고요 오늘이 이제 제 6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로써 지난 2019년 5월 그 서울 코엑스에서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던 서울 머니쇼에서 나왔던 내용을 이제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게 되었고요. 중간에 좀 제가 이슈가 있었던 부분 그리고 살짝 좀 어,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정정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도움되는 내용 더 이렇게 실용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기능 설정하시면 그때그때 바로 보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간 한번 또 해보도록 하죠. 자, 질문이 이제 10개인데 이제 우리가 8개까지 다 했었죠. 이제 마지막 9번째하고 10개가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총 4가지 케이스가 나오니까 그 4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되는지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워낙 제도도 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하고 나도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시고 근데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보자면 지난 데이터를 잠깐만 보자면 자 1번이 있고요. 2번이 있고 3번이 있고요. 4번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3번 케이스를 갔잖아요. 3번 테크트리를 타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세제 혜택 거의 모든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1, 2, 4가 이제 그에 대해서 조금씩 부족한 것들인데 부족하더라도 용도에 따라 달라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목적이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고요. 양도세 중과 배제가 돼요. 그런데 이것도요. 2018년 4월 이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5년만 갖고 있으면 돼요. 지금은 8년인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길게는 8년 너무 길다. 그래서 8년까지는 내가 못하고 딱 5년만 가져가겠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1번 테크를 타시는 게 좋았었어요. 근데 이미 이제 지났어요. 작년 4월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연초에 책을 내고 저자 특강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좀 이렇게 온라인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정상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말도 다 반납을 하고 이게 지방까지 가서 했는데 사실 그 자체가 막 큰 돈이 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물론 제 책도 홍보하고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제 나름의 좀 조그만 사명 같은 건 있었어요. 뭐냐면, 야, 이거 4월 넘어가면 이제 8년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5년만 이렇게 등록하게 좀 필요하신 분들은 좀 등록하게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 나름에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한번 했었는데, 근데 물론 뭐 이게 제가 혼자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그게 다 한계가 있으니까 뭐 지나고 나니까 뭐 4월달, 5월달에 문의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하면 8년인가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번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즉 뭐죠? 저는 종부세 다 안 나오게 해놨고요. 양도세 이제 중과 배제해서 그냥 일반 과세만 맞아도 나는 된다. 목표 달성이다. 그렇게 해서 한 거였어요. 자, 그래서 1번은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 안 되고요. 이게 종부세 내야 되고요. 양도세 중과 배제도 내가 대상이 돼요. 그런데 얘는 뭐가 좋냐면 이 빨간 거 중공공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배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장토공 50% 70% 받을 수가 있어요. 100% 양도세 감면도 되고 비과세는 안 돼요. 비과세는 아니에요. 감면하고 비과세. 그래서 얘도 양도세를 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고가주택이고 이미 기준시가가 6억이 넘은 경우에 4번 테크를 타면은 매우 좋게 양도세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9.13 대책을 통해서 여기에 면적 요건을 플러스 가액 요건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아라라고. 아무튼 잘 보시면 상황에 맞게끔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우리 여기 2번은요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거는 등록하시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등록하시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정부도 이런 거를 좀 받아주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혜택이 없잖아요. 자, 어찌됐든 이제 9번 질문이 이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요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하는 목적에 따라서 임대주택 이걸 잘 활용하셔야 된다. 보시면 어떤 사람이 보세요. 종부세를 줄이고 싶어요. 중공공 등록하면 되나요? 질문 자체가 틀렸죠.
종부세를 줄이고 싶으면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기준시가가 6억 이하여야 된다는 거. 근데 꼭 그러죠. 준공공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니까. 준공공이어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85 이하 여기에 6억 이하까지 동시에 맞춰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종부세를 아끼고 싶으면 등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이하야 되고 그 이후에는 초과도 상관없어요. 이게 등록을 빨리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8년 4월 이전은 5월, 그 이후에는 8년 임대하셔야 되고요. 기간이. 기준시가 충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양도세를 줄이고 싶은 목적이 있잖아요. 자, 그럼 이 경우에도 양도세 줄이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내가 피하고 싶다. 그러면은 등록 당시 기준시가 역시 맞춰야 돼요. 이게 이제 세법상 장기임대주택. 그렇지 않고 중과 배제는 뭐 모르겠는데 그 양도세 자체를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장특공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50% 70%. 그러면 양도세가 확 많이 깎이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중과 배제도 되고 양도세 자체도 많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이제 케이스 3번이 되겠죠. 아까 봤던 거. 그리고 종부세도 아끼고 싶고 양도세도 줄이고 싶으면은 이 두 여기 양쪽에 해당되는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맞춰야 돼요. 이렇게 해도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에이 안 되겠다. 야 이거 그냥 다 그냥 나열해보자. 가지고 1번부터 8번까지 그냥 쫙 다 그냥 한번 적어봤어요. 자 내가 민간단기 등록을 했는데 등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이야. 전용 면적이 85이야. 자 그럼 이때 어떻게 된다? 종부세 합산 배제 되고요. 양도세 중과 배제 되지만 얘는 준공공이 아니니까 장특공 50% 70%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때 종부세 합산 배제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는 거는 이 앞에 등록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이하니까 되는 거예요. 85 이하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 이제 조심하시라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고 민간 단기라고 내가 등록을 했지만 등록 당시 기준 시가가 6억을 넘었어. 그러면은 이 6억이 넘었기 때문에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가 안 돼요. 이게 이제 6억이 넘어서 그런 거예요. 어. 자, 그리고 내가 준공공을 했는데 6억 이하도 되고 85 이하도 되면은 다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6번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 준공공이면 85 이하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6번 케이스로 가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종부세 합산 배제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 이해 좀 하려고. 그런데 준공공 얘는 장특공 이건 안 들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8개를 그냥 제가 한번 다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것만 딱 해서 보면은 참 좋을 텐데, 또 이제 여기서 또 디테일하게 좀 갈려요. 자, 보시면 2018년 4월 이전은 5년 임대, 그리고 4월 이후는 8년 임대해야지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작년에 4월 이전에 내가 등록을 했는데 민간 단기하고 장기 임대로 맞췄어. 그럼 이는 민간 단기니까 4년 해야 돼요? 아니면 장기 임대 5년 맞춰야 돼요? 5년 맞춰야죠. 그래야지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 때마다 말하지만 4년짜리 임대주택은 내 인생에서 없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4년짜리 없어요. 그리고 이제 9.13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에 신규 취득한 거는 아무리 면적도 낮고 가액이 낮다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미 그 전에 취득한 사람들이 위너가 돼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되게 뭐 많아요 지금. 되게 뭐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조건별로 다 좀 따져봐야 된다. 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마지막 10번이에요. 자, 앞으로 부동산 세법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절세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 드려볼게요. 그래서 좀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좀 시장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 흘러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정부가 특히 매수자, 실거주자들한테 세 번의 기회를 줬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 번의 기회. 뭐냐면 자, 2019년 6월 1일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전에 4월 달에 공시 가격이 나오면서 서울 14.02%나 올랐죠. 2007년인가 9년 이후로 제일 많이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거 부담된 사람 빨리 이제 팔아라 이거였어요. 그러면 실거주자들이 너희들이 좀 사라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저는 매수 타이밍이었다고 좀 보고 있고,
두 번째가 2020년 1월 1일. 그러니까 내가 비과세인데 하필 그게 집값이 올라서 고가주택인데 거기에서 하필 2년 거주를 못하신 분들은 이제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2년 거주 못하면 올해 팔아야 되는 건가? 2년 거주 못하면 올해 파는 게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건이 올 2019년 연말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실수요자들이 좀 가져가라 이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준점이 되는 날이 21년 1월 1일. 이것도 제가 자료 보니까 6월 1일로 제가 잘못 표시했더라고요. 죄송하고요. 서울 모니쇼 오신 분들 죄송하고. 아무튼 1월 1일이라고 이렇게 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이때는 다주택자 최종 남은 1주택에서 다시 2년 보유해야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거 셈법이 바뀌었다는 거 말씀드렸고, 주택임대 사업을 통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최초 거주택 하나에 대해서만 된다.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 세 번의 매수 타이밍 또는 매도 타이밍을 지금 권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요 기간에 따라서 좀 앞뒤로 해가지고 좀 이슈들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여러분들이 매수자인지 혹은 매도자인지에 따라서 이제 포지션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주택수에 따른 절세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저도 이게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세금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기초 취득 보유 양도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은데 오히려 그보다는 주택수에 따라서 이렇게 좀 전략을 다르게 세우는 게 훨씬 저는 좋다고 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주택을 이제 알아보고 있거나 실거주 또는 투자용 아니면 1주택자라고 가정을 해보면 반드시 이때는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편해요. 그쵸? 그리고 이제 1주택 비과세 전략 가더라도요 고가주택 걸리면은 속이 편하시고 일시적 주택 비과세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2주택자가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일시적 주택 비과세에 써먹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존하는 가장 좋은 절세법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예요. 왜? 이건 못 건드리거든요. 이거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좀 강화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내가 실거주를 계속하면서 좀 2년, 3년마다 이렇게 이사를 다녀서 1주택 상태로 계속해서 어떤 자산을 불릴 수 있어요. 그게 현존 방식 절세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리고 그 옮기는 집에 대한 투자 가치, 집에 대한 안목만 있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런 거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후 유보 3매였죠. 그래서 1년 있다가 사야 돼요. 무조건 사면 안 돼요. 그리고 3주택 이상자인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3주택자라면 하나 날리고 남은 두 개에 대해서 일시 2주택 비과세가 된다는 거 보여드렸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요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제 횟수가 확 줄어들어 버리니까 어떤 거를 내가 비과세 받을지를 잘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얘는 내가 조건만 맞으면 비과세 돼버려요. 그리고 그 최초 뭐 1회만 해주겠다는 그 요건이 사라져 버리니까 어떤 걸 비과세 받을지 잘 고민하셔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용인 수지에 있는데 뭐 판교나 광교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용인 같은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용인 수지가 더 오를까요? 판교나 광교가 더 오를까요? 판교나 광교가 더 오르겠죠. 이건 당연하죠. 그러면은 용인 수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지 말고 판교나 광교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원샷 원킬 이렇게 가는 게 좋고 자, 그리고 거주주택 이외에는 이제 법인을 써서 계속 1주택으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법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이거는 모든 과정에서 다 통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던 1강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어떤 거냐면 반드시 세무사님 하고요. 전문 상담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 상담 뭐냐면 유료 상담이에요. 유료 상담. 무료로 뭐 전화 잠깐 물어보고 뭐 마을 세무사 그런 거는 물론 도움 되긴 하는데 좀 이게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왕이면 유료 상담 받으시면서 여러분들 다 현황 다 오픈하시면서 철저하게 받으시면 좋겠고,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앞에 계신 세무사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2명한테 상담 받으셔라. 3명이면 더 좋고, 그 상담료 3명 하셔도 100만 원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제 주변에 그거 상담 안 해가지고 뭐 9,500만 원, 한 2억 5천 막 이렇게 나는 사람 수두룩 하단 말이에요. 수두룩까지는 좀 그렇고 아무튼 종류가 좀 많아요. 작게는 뭐 1,500, 막 2천 이렇게 해서부터. 그렇게 해서 보시면 100만 원이란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큰 금액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상담 받으셔서 이게 좀 안전하게 가시는 게 지금 좋아요. 그래서 옆에 차 없다고 그냥 횡단보도 이렇게 밤에 쓱 한번 보고 건너지 마세요. 아셨죠? 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였고, 아무튼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총 6강으로 2019 서울 머니쇼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같이 이제 저랑 같이 하셨던 월천 대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어, 일찍 오셔가지고 이렇게 참여 직접 해주신 들은 분들에게도 제가 굉장히 감사를 좀 드려요. 그때 이제 끝나고 나서 너무 이제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좀 다 일일이 답변 못 드리고 이렇게 좀 가게 됐는데,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렇게 채널 제너시스 박 그리고 필요하면 블로그라든지 카페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좀 더 소통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알림 기능 설정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제네시스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뵐게요. 고맙습니다.